결국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진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우리와 수십조 원대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MBC는 폴란드 측이 KF-21 개발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폴란드가 휴전국인 한국의 실제적인 전투 대비 태세 역량을 그대로 옮겨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더 이상 무기 구매만 하는 국가가 아닌 한국의 치열함이 만들어낸 방산무기 개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고 있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내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 중 약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분담하기로 했었는데요. 2016년 사업 이행 이후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후 4년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달랑 94억 원을 납부하더니 지난 2월 폴란드가 공동개발 의사를 표명하자 400억 원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얼마 전 FA50형 전투기 도입에서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폴란드와 K방산 수출이 대박을 터뜨리자 그제서야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 개발 초기부터 의구심만 품었던 인도네시아는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재정 악화는 핑계일 뿐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다른 무기들은 국채를 발행해 구매했습니다. 한국이 내년도 양산계획 발표를 내놓자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아직 부품을 생산할 제조 라인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상 동등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상의 없이 일정을 앞당겼다며 볼멘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 수출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략 48대 규모의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은 결국 생산 대수도 만만치 않고 규모 경제의 방산 산업에서 결코 적은 대수가 아니기에 울며 겨자 먹는 입장에서 이끌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폴란드가 적극적인 제안을 던지면서 KF-21 개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KF-21 몸값이 오르며 개발에 갑질하던 인니는 이제 폴란드와 경쟁해야 하는 의리 입장이 된 것입니다. KF-21 포라메가 유례없는 빠른 일정으로 성공적인 면모를 보이자 항공 전문지 에어로타임은 아직 양산도 되지 않은 KF-21을 전투기 순위 4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국은 연일 폄하하게 여념없고 F2, F3 등 연이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실패한 일본도 긴장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예전보다 비판 수위는 훨씬 낮아지다 이제는 놀라움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밀떡들은 KF-21 렌더링, 일러스트를 그리며 멋짐, 섹시함을 표현할 정도입니다.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도 가능해진 한국형 전투기 KF-21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1단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정을 보면 성공적인 개발이 무난한 상황입니다. KF-21은 블록2, 블록3를 거치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이며 시제 4호기와 6호기는 복자기입니다. 즉, 무인 전투기와 몸티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명실상부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속도를 인니는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술 이전을 받는다 해도 자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실인데요.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분담금을 미뤘던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기술, 인프라, 인력으로는 생산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인지했기에 미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품 만들 공장도 없어 모조리 수입하거나 우리가 공장을 지어줘야 하는데 조립 시스템도 없습니다. 공동개발은 경제 상황이나 제조 인프라 시설이 비슷해야 가능한데 무턱대고 진행하다 한계에 도달한 듯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폴란드의 등장은 울고 싶은 인니의 뺨을 제대로 때려준 셈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를 이미 알고 지난 시제 5호기를 선보이면서 인니의 국기를 가려버렸습니다. 분담금 연체에 대한 압박과 함께 더 이상이라면 함께 가기 어렵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폴란드 측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Z의 흐바역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흐바역 회장이 우리 업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KF-21 사업에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흐바역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무기 도입 사업에는 진심인 만큼 그동안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경 공격기 도입 결정에 이어
KF-21 유럽 시장 진출에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국과의 윈윈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군 무기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시오츠키 국방부 군비정책국장은 지난해 말 폴란드 국방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 폴란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장거리 운송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하나하나 실제적인 개발 인프라를 준비해온 폴란드는 결국 한국에 KF-21 정식 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참여 시기는 KF-21 개발의 1단계인 공대공 무장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2단계 공대지 무장 개발을 시작해오는 2026년부터가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 방식은 현재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합류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향후 유럽 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양국 정부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까다로운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Z 측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조만간 우리 정부에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KF-21의 수출길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F-16 운용국이나 F-50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50을 비롯한 T-50 계열 항공기는 미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 F-16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통점도 많습니다. F-16 판매를 허용한 미국이 T-50 수출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이 같은 요소들은 폴란드가 F-50 48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직후 처음 도입한 서방 전투기가 F-16인데요. 전력 증강 차원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도 들여왔습니다. F-50은 F-16과 높은 수준에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산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F-35A, F-16, F-50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면 한국 공군과 유사한 전력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폴란드 사례가 F-16을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즉 F-16 운용국이 F-50을 도입하고 이후에 KF-21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T-1 훈련기를 도입한 뒤에 T-50I를 2차례에 걸쳐 구매했습니다. 태국도 T-50TH를 3차례에 걸쳐 도입했는데요.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하면 F-50을 오랜 기간 사용한 국가들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을 먼저 고려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F-35A 구매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들의 KF-21이 대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의 다소가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이 부분을 이용해 UAE, 인도네시아, 크로아티아, 이집트에 수출했습니다. 4.5에서 6세대 기종을 개발 중인 KF-21은 이런 국가들에게 최고의 기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KF-21에 탑재된 미국산 F-414 엔진 때문에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에 의한 제약에 직면할 위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 F-414와 유사한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F-21 양산과 맞물려 항공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KF-21 수출을 위해 인리를 접고 폴란드와 협력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